드림, 저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인데 저는 뭘 타면 좋을까요? 본네트, 캐빈룸, 트렁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동급 대비 연비가 조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단보다 트렁크 공간이 훨씬 커서 캠핑 장비나 많은 짐을 실을 때 정말 유리해요. 근데 그 단점이 제 차였으면 전 안 샀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남성분들이 세단 차량을 많이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이 시야 확보 때문에 SUV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승용차와 승합차의 요소를 결합했다라는 건데 본인한테 어떤 차가 맞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찾아온 타이거의 차 대리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차량 형태라든가 외관이라든가 내 쓰임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어떤 분들한테는 세단이 좋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SUV가 좋고 아니면은 해치백이라든가 뭐 외건, MPV 다양하잖아요, 차량의 형태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까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본인한테 어떤 차가 맞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세단입니다. 세단이라는 이름은 이제 라틴어에서 시데라티오 또는 프랑스의 스당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단의 가장 큰 특징은 3박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네트, 캐빈룸, 트렁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4개의 문을 가지고 있고 A, B, C 필러가 존재하고, 필러는 차량의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 같은 구조, A 필러는 앞유리 양쪽을 말을 해주고 B 필러 같은 경우는 앞문과 뒷문 사이, C 필러는 뒷문 뒤쪽에 있는 기둥이에요. 세단의 장점이 뭘까요? 차체가 가볍고 공기 저항이 낮아서 연비가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연비 효율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K8 하이브리드를 사드렸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리터당 막 18km까지 나온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정숙성이 뛰어나요. 트렁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SUV라든가 이런 차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차량 리뷰 같은 거 할 때도 G80하고 GV80을 같이 갖다 놓고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SUV인 GV80에 비해서 G80이 훨씬 더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뛰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같은 브랜드의 같은 급의 SUV와 비교했을 때 보통 세단이 200~300만 원 정도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네시스의 G80과 GV80의 가장 기본 모델의 금액이 G80이 5,900, GV80이 대략 6,800? 이 정도 돼가지고 한 900만 원?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세단 차량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단의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적재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고, 특히 트렁크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잖아요. 큰 짐을 실기가 조금은 어렵죠. 국내에서는 인기 있는 세단 차종으로는 G80,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 K5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입차로는 5 시리즈, 그리고 E클래스, 아우디, A6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치백이에요. 해치백은 투박스 구조로 하는 거예요. 엔진룸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세단은 아까 3박스였잖아요. 세단과 달리 트렁크와 승객석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 해치 도어를 채택하고 있어서 앞에 2개, 뒷문 2개, 트렁크 도어 1개에서 총 5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단의 트렁크를 짧게 줄여놓은 듯한 느낌이고 지붕을 높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조금 높아요. 해치백의 장점을 이제 보면은 첫째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체가 짧아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정말 유리해요.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좁은 골목에 해치백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해치백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판매가 엄청 잘 돼, 해치백이. 두 번째, 실용적인 적재 공간이 있어요. 트렁크와 2열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2열 시트를 접으면 생각보다 긴 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폭스바겐 골프를 타는데 자전거도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K5나 뭐 소나타 이런 차량에는 자전거를 넣기가 사실 힘들죠. 세 번째, 비교적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어서 동급 대비 연비가 조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후방에서의 시야 확보가 용이해서 초보 운전자도 부담 없이 운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단과 비슷한 차체 구조로 운동 성능이 준수해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이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폭스바겐 골프 G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의 포르쉐? 진짜 빨라요. 폭스바겐 골프도 뭔가 약간 그런 차량들을
이용하면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들이 또 있어요. 트렁크랑 승객석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외부 소음이 일단 더 많이 유입이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해치백 차량이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320D 모델도 해치백 모델이 있는데, 메가는 실제로 이제 국내에 나왔던 해치백 차량의 그 i30, 뭐 이 차량도 사라졌고, 벨로스터, 프라이드 해치백 얘네 다 단종됐어요. 다음은 웨건이에요. 웨건. 해치백처럼 생소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웨건 차량이 이제 뭐 국내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웨건은 이 약간 해치백이랑 유사한데 트렁크 공간이 더 길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러 구조도 달라가지고 해치백은 C필러까지 있지만 웨건은 D필러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웨건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재 공간을 일단 극대화했다라는 거거든요. 실용성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세단보다 트렁크 공간이 훨씬 커서 캠핑 장비나 많은 짐을 실을 때 정말 유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용차 기반이라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SUV보다 낮은 차체로 해서 코너링이랑 승차감이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셋째로는 SUV보다 차체가 낮고 공기 저항이 적어서 연비가 좋아요. 자, 네 번째는 넉넉한 공간과 긴 휠베이스. 휠베이스가 넓다라는 거는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용, 패밀리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단점이 제 차였으면 전 안 샀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일단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SUV가 대세라 웨건이 일단 수요가 적고 선택할 수 있는 모델도 좀 적어요. 자, 두 번째, 트렁크 공간이 길어서 도심에서는 주차가 어렵거나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SUV만큼 높은 시야에서 확보하는 건 어렵고 험로 주행 성능이 부족합니다. 조금.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희귀한 차종이라 중고차 감가 방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수입 차종에 할인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타이칸이라는 차가 지금 2,8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가 몇 대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일반 타이칸 GTS 모델이랑 타이칸 웨건이었어요. 근데 고객님한테 이거 타이칸 웨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웨건은 그냥 바로 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2억을 주고 차를 타는데 그렇게 못생긴 녀석은 타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만큼 웨건의 단점으로는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 저는 못 사는 게 일단 너무 못생겼습니다. 근데 대리님은 그 가족이 있는데 차의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을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UV 사죠. 그만큼 이 웨건이나 해치백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진짜 없어요. 진짜. 누군가는 웨건이나 해치백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나중에 되팔려고 했을 때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런 차들은. 자, 네 번째는 SUV입니다.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약자로 원래는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SUV의 특징은 일단은 전고가 높죠.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는 거고, 넓은 적재 공간이랑 쾌적한 실내 공간이 있어요. 4륜 구동도 가능해요. 그 다양한 지역에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애매한 웨건이나 세단보다는 SUV를 많이 선호하시는 거죠. 높은 시야 덕분에 좀 운전이 편리해요. 실제로 SUV를 한번 타보면 세단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약간 이 운전이 어렵다, 그리고 차가 불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SUV가 운전자한테 주는 그런 편안함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SUV랑 세단에 뭔가 차이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SUV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 시야가 일단은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쾌적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세단 같은 경우는 차체가 낮다 보니까 개방감은 SUV보다 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차체가 낮고 이게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남성분들이 세단 차량을 많이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이 시야 확보 때문에 SUV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근데 왜 결혼하면은 다 SUV를 사는 거예요? 뭐 집안의 경제권이 저한테 없는 것도 있고, 와이프가 그 카시트 허리 아프대요. 그래서 SUV 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MPV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 MPV는 멀티퍼포스 비클의 약자로 다목적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미니밴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된 거예요. MPV의 특징 같은 경우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요소를 결합했다라는 건데 3열 좌석을 탑재할 수 있어서 6에서 9인승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니발 같은 차량들이 대표적이죠. 요즘에 나오는 SUV, 뭐 산타페도 5인승, 6인승, 7인승 가능하고, 펠리세이드도 전 모델에서는 7인승, 8인승, 지금은 7인승, 9인승
9인승. 최근에 이 SUV랑 MPV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는 추세예요. MPV의 장점은 그냥 가족 단위로 뭔가 차량을 탑승해서 여행이라든가 캠핑 이런 거에 정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실내 공간 자체가 넉넉하니까 다인승 가족한테는 진짜 정말 좋은 차량이겠죠. 유용하고. 카니발이 이게 여러 목적에서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매 대기도 길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기가 한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뭐예요? 장기 렌트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장기 렌트로 출고하면 얼마면 받을 수 있나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과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고 이 금액이 마음에 드신다. 서로가 오케이 하잖아요. 빠르면 5일, 늦으면 열흘. 이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집 앞까지 갖다 드려요, 차량을. 근데 일반으로 뽑으면 12개월이나 걸리는데 장기 렌트로 뽑으면 10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이게 저희가 10일 만에 출고가 가능하냐? 렌트카 업체라든가 카드사, 전업사라든가 금융사에서 미리 기아자동차에서 대량으로 카니발 차량을 구매를 해놓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카니발이 잘 팔리다 보니까 렌트카 업체라든가 금융사에서는 계속 기아자동차에 계속 주문을 넣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1년 전에 주문해놨던 것들이 이제 막 생산이 돼서 나오고 요 나온 거를 고객님들이 열흘 만에 빼가는 거죠. 그럼 1년 기다린 거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정말로 영업사원분께서 마진 없이 드린다 그러면은 뭐 한 50만 원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들한테도 뭐 차량의 등급이나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최저가로 안내를 드리면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뭐 70만 원까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할부 구매했을 때보다 20-30만 원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나한테 맞는 차량은 어떤 걸까? 정리를 해드리면은 세단은 이제 약간 경제성을 조금 중요시하는 분들한테 좋고 도심 주행이 많으면서 약간 내가 정숙성과 연비를 더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세단을 추천을 드리고요. 해치백이랑 외관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일단 인기가 없는 차량이고 그 찾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지금 차도 많이 다 단종됐고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SUV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카가 필요하거나 캠핑이나 레저를 즐기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MPV 같은 경우는 이제 3열 좌석이 필요한 대가족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우 의전 차량 이런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4인승 차량을 찾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드림, 저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인데 저는 뭘 타면 좋을까요? 내 입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결혼을 안 했다 나는 세단 탈 것 같아요. 세단 타세요. 어차피 결혼하면은 주구장창 애 낳고 하면 SUV 타야 됩니다. 애기 크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여러분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